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또 플러스 알파로 플라즈마가 있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상태 변화에 있어서 주된 원인이 열 에너지하고 압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열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선생님 다음에 이제 좀 자세히 설명했지만 이것에 의해서 온도가 변하거든요. 온도가 변해. 그래서 세 가지 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온도와 압력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게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와 압력에 의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태가 변해.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기체, 액체, 고체, 또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상태가 변하는데, 상태는 변하지만 그 성질, 그 물질의 성질은 과연 변할까라는 질문을 좀 이렇게 드리고, 이 질문에 좀 답을 하면서 내용을 좀 이렇게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질이 변할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태는 변하지만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물질이 고체 상태일 때 이 고체 상태를 이루고 있는 어떤 입자, 좀 쉬운 말로 알갱이, 이게 뭐냐면 이걸 분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자가 고체 상태든 액체 상태든 기체 상태든 분자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바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분자의 분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좀 빠르죠?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기본적인 알게인을 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분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알갱이. 다른 말로는, 이 녀석 좀 어려운 말로는 입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물이 있어, 물은 액체죠. 물의 이제 고체 상태는 얼음인 거고, 물의 이제 기체 상태는 수증기라고 하는데, 이 물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물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 가장 작은 입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간단해. 물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물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하면은 물을 이렇게도 표현해. H2O라고도 표현합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분자식을 썼는데, 이 분자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세요. 작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물분자, 이제 분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 녀석은 여러분 잘 아는 수소라고 하는 녀석이야. 이 뒤에 녀석은 산소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수소, 산소로 구성된 이게 바로 물분자다. 이 물분자는요, 한 번 더 쪼갤 수가 있어요. 쪼개게 되면은 요 수소, 산소로 이제 쪼개지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분자인데 얘가 쪼개져서 수소하고 산소로 나눠지게 되면 더 이상 물분자가 아닌 거예요. 물분자가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쪼갤 수는 있으나, 쪼개게 되면은 더 이상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라고 하는 개념은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다. 그리고 상태 변화할 때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상태는 바뀌지만 물분자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상태가 변화해도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분자를 그려보면서 상태 변화와 연결 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물질, 고체 상태야. 그래서 이렇게 분자를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분자를 2개씩만 그릴 거야. 이 분자하고 고체는 이 분자와 분자 사이가 매우 이렇게 가깝게 붙어 있어. 액체는 크기 똑같아요. 같은 분자인데 서로 이제 간격이 좀 떨어져 있죠.
기체는 분자만 여기고요. 또 다른 분자는 칠판에는 그릴 수가 없어. 근데 더 설명을 해서 그려볼게요.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할게요. 여기다 그리지 말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쵸? 자, 보세요. 얘도 분자가 두 개인 거야. 그렇죠? 자, 이 분자마다 이제 고유한 질량을 갖는데 두 개 있으니까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나 기체 상태나 선생님이 그림의 모양은 좀 다르지만 이 각각의 질량은 어떨 것 같아요? 질량은 같다라는 거죠. 적어볼게요. 이때의 질량 고체, 또 이때의 질량 액체, 또 여기다 적을게. 요 녀석의 질량 기체 다 뭐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질량이 다 같다. 그쵸? 자, 두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이 두 가지 분자, 두 개 분자, 얘네가 차지하는 부피. 얘가 차지하는 부피는 이 정도. 이만큼 차지하는 거죠? 얘가 차지하는 부피는 이 정도 차지하는 거죠? 또 얘가 차지하는 부피는 엄청나죠? 이만큼을 차지하는 거야. 그러면 부피는 어떤 상태일 때 가장 부피가 큽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기체가 가장 크죠? 그래서 부피는 고체, 그리고 액체 다시 한번 적어볼게. 기체가 이렇게 있으면 고체보다 액체는 게 커요. 액체보다 기체는 엄청나게 크는 거야. 부피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차지한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요 분자하고 요 분자가 매우 가깝게 붙어 있는 거죠? 사실 이 두 녀석을 잡아끄는 힘이 있어. 그걸 바로 이렇게 인력이라고, 인력.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고체 상태의 인력은요, 매우 가깝게 붙어 있다는 얘기는 강하게 잡아당긴다는 얘기야. 이 인력은 매우 큽니다. 쌍꺼풀 두 개 그릴게요. 이때 인력. 액체도 인력이 작용해. 하지만 고체보다 강할까, 약할까? 고체보다는 약합니다. 약한데,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게. 자, 기체 볼게요. 기체는요, 얘하고 잡아당긴 힘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잡아당긴 힘 자체가 없다고. 얘는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자, 질문.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참고도서로 여러분한테 안내한 책에 보면은 기체는 왜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어떤 이런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체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수증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산소, 수소, 뭐 등등등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 뭐 간혹가다 이렇게 눈에 이제 들어오는 이런 것도 있지만, 기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분자와 분자의 배열을 보고 알 수가 있어. 요 분자하고 요 분자가 매우 떨어져 있죠? 매우 떨어져 있잖아. 그쵸? 그러면 사실 우리가 본다, 어떤 물질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요, 물질들이 이렇게 분자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이것들이. 사실 분자는 엄청 작은 건데, 매우 작아요. 사실, 이거는 이 분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 이렇게 분자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이렇게 모여있어서 이렇게 모여있는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체 같은 경우는 이 분자하고 이 분자 사이가 매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기체를 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있는 입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냐면 이 빈 공간을 보는 거야. 빈 공간을 본다고. 빈 공간을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언뜻 봐서는 기체를 봐도 기체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거죠. 자, 오늘은요, 이렇게 고체, 액체 상태 변화에 있어서 성질이 바뀌지 않는, 그게 바로 이제 분자를 통해서 이제 고체, 액체 상태, 기체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분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태 변화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